여러분들은 성공에 아주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 엄청 많아요. 이 성공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면 우리 정신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인 워렌 버핏 그리고 길에서 사는 사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하고 싶다,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싶나요? 당연히 워렌 버핏이죠. 왜 그렇디? 그건 당연히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으라 이런 말을 듣고 성공한 사람 말을 듣고 싶을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알려줄지도 모르니까요. 부자 옆에 있어야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배우고 나도 똑같이 한다, 그러면 부자 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과 더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내 행동도 바뀌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자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의 종류를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로 봐야 됩니까? 벼락부자 된 사람 있죠. 비트코인 부자 있고 재벌 후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어른들의 말씀이 있어요. 젊어서 번 돈은 네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이나 천둥벼락 부자들, 이 사람을 부자라고 여기고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도움 될 것 같습니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벼락부자로 된 사람들, 그들은 이 부를 평생 유지할 것이 확실합니까? 비트코인 잘 될지 안 될지 반반 통닭에 걸어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 됐죠. 만약에 그들이 안 됐으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일까요? 지금은 다행히 비트코인 성공했다 쳐도 저런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저 마인드, 이게 나중에 불행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전 투자를 하죠. 근데 그런 제가 비트코인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자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 첫 번째 투자 룰이 있습니다.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룰, 첫 번째 룰을 잊지 마라. 자, 비트코인 이 부자의 말을 따랐으면 오를지 떨을지 반반인 확률, 거기는 투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샀으면 대박 났을 건데 투자 안 한 거 후회하지 않나? 저는 후회를 전혀 안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자들이 가르쳐준 원칙, 이 원칙이 평생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힘이 될 것이니까요. 저는 이 원칙을 지킨 것 엄청 잘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생기면 10만원만 버리고 이자 뿌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벌 3대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부를 유지하는 것은 능력이라 생각할 수 있는 말이죠. 부자 2세 3세, 이 사람들은 망하기 십상입니다. 왜냐면 돈을 쉽게 벌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 만든 사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겁니다. 지금 사업이 엄청 잘 된다, 월 1억 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사고 이자 뿝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야죠.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이런 수익이 계속 유지될 건가? 이 단순한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자는 미래를 대비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가 돈은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자를 곁에 둬야지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곁에 둬야 되는 부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부자는 누구인가? 자, 지금 당장 월 1억 번다고 이런 메이크업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일 부자는 아무 때나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현재에 취해 있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부자를 곁에 둬야 됩니다. 그들을 만나기 어렵죠.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기 위함이죠. 그거는 책으로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인연으로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부자가 되려면 부자 곁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대사회에 갈수록 돈은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건강의 세계로 응용해 봅시다. 항상 괜찮지만 가끔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릴 때 상처, 그리고 사회생활 중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멘탈이 안 좋은 사람이 요즘에 한보따리입니다. 자, 옛날부터 내 생각의 결과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의 내 마음이죠. 지금의 내 상황입니다. 오래전부터 나의 생각, 그게 행동으로 나왔고 그 결과가 지금을 만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의 내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의 내 성향, 주위 친구, 이것들은 과거의 내 생각과 행동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성향, 주위 친구는 내 선택이 가능한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하거나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절대 하지 않을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 바뀌겠죠? 내가 지금 불행한지 어떻게 아냐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각을 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나는 가끔 눈물이 난다.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나는 예민하고요. 나 스스로 나는 별로다 별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외롭고요. 싫었던 것에 대한 집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의 안 좋은 성향. 어릴 때 내가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커보니까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 집착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한 지금까지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멘탈인 겁니다. 난 친한 사람들 많고 다 좋은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그 주위 사람들 내가 정신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못난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들한테 부끄럽습니까? 내 결점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자랑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과의 공통된 결핍이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왠지 불편함을 느낀다면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백화점에 갔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신발을 봤어요. 단체로 이런 한 보따리 비싼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거는 자랑 전쟁의 폐해라 생각됩니다. 저 신발 하나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만원, 200만원 한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일해서 200만원 정도 번다 생각해봅시다. 저 신발 하나 사려고 새벽마다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하는 굴레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이 신발 하나죠. 이 신발 하나 없고 자랑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정신건강 플러스 경제적 자립에서 온다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가야 되죠. 같은 맥락으로 정신이 건강하려면 정신부자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랑 부자들 말고요. 자, 이제 주위에 건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정신부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나를 정신부자로 만들어주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절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 보니까 종교활동하고 나면 자기 마음의 평온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죠. 같은 논리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 사람, 그것은 나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진지하고 심각한 생각하는 로댕, 두 번째는 까불고 단순하게 보이는 어린이 두 명이 있어요. 이 둘에게 마음의 상담을 해봅시다. 한 명은 심각하고 한 명은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들의 성향으로 유추해보는 상담의 결과 진지한 친구는 속이 깊어 보이지만 나의 고민이 더 깊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골텅텅 까불이 친구가 있어요. 내가 고민을 이야기한다. 그 답변이 어떨까요? 내 고민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게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심각한 사람, 단순한 사람 둘을 보자면 사람들은 이 심각한 사람이 훨씬 생각이 깊고 현명한 답을 내줄 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근데 저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해맑은 사람, 이런 사람이 훨씬 내 고민을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 사람은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 아닌 자유롭고 단순한 사람이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심각해 보이는 사람 말고 단순하고 자유롭고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사람, 그렇지만 내 결점을 좋게 생각해주는 그런 친구한테 내 고민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엄청 단순하고 간결하게 내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 그들의 단순함에서 내 고민의 무게를 줄일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자기 상황을 안 좋게 봅니다. 이런 내 상황을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거는 바로 내다, 접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바보가 저희 스승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좋게 보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단순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보들 보고 말하죠. 니는 바보지만 나의 스승이다 라고 말하면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거 봅시다. 자, 어릴 때부터 심각하고 진지한 사람들과 단순하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10년 후의 모습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단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즐겁고요. 심각한 사람은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멘탈 부자를 찾는 방법은 이겁니다. 나의 결점을 듣고도 그걸 이용하지 않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천성이 착한 사람입니다. 천성이 착한 거는 또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상대편이 필요 없을 때 한 행동 보고 알 수 있어요. 식당 가면 손님이 갑이죠. 그때 주모들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작은 태도 하나로 그 사람의 천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캐치해야지 우리의 주위에 좋은 사람을 둘 수 있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는 사람, 그 불편함은 그 사람의 자랑이나 비꼼 이런 걸로 알 수 있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다음,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질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정신 멘탈의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 부자가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사람은 잠시 있어도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식적인 사람이 순간적으로 내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경험, 사람을 보는 눈, 이런 걸로 그거를 잘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같이 있으면 내 정신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식을 떨고 자랑 경쟁을 하게 되고, 뭔가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은근히 자기 자랑한다. 남의 결점을 찾고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 흔히들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정신이 파괴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단순하다고, 바보라고 섣부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보고 멘탈 부자를 곁에 두면 여러분들도 정신이 엄청 건강해질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고요. 정신이 건강하려면 정신 부자 옆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고 싶은 성공한 사람, 위대한 워렌 버핏은 아직도 낱말을 경청합니다. 우린 이 사람을 따라야겠죠? 워렌 버핏보다 성공하지 못한 우리들은 과연 지금 낱말을 잘 듣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 행동을 바꿀 거고요. 그게 우리의 정신과 물질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